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 주간 쌓인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 주식 상담소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민들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텐데 그거 주말 동안 시원하게 날려버리시면은 아무래도 편안한 밤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부터 저희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많이들 상담 신청하셔가지고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면 좋겠고요. 02-2638-3985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문자도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상담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전화 상담이 거의 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종목을 팔아야 될까 또는 지금 추가 매수 기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고민만 하다 보면은 그 기회 다 날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서 해야 되는 행동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상담을 출발해볼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 역시나 해외부터 바로 살펴봐야 되겠죠. 주말에는 여러분들이 딴 거 할 거 없어요. 이제 뭐 장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한국 걸 봐서 뭐 하겠습니까? 외국 걸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다우존스로 가봅니다. 일단 다우존스 지수가 0.37% 정도 이렇게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되어 가고 있죠. 지금 이게 이제 거의 뭐 사상 최고치다라고 할 만한 정도로 위쪽으로 쭉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위에서 약간 힘이 버거운 건지 약간 주춤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그래도 위쪽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반도체도 그렇고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도 일본도 지금 굉장히 치고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약간 이제 한국하고 중국 쪽이 별로 안 좋긴 합니다. 중국은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항생도 역시나 많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회복은 아직은 못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뭐 일본과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어느 쪽을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자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뭐 위로 많이 올라온 건가 아니면 많이 내려간 건가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만 딱 따져본다면은 올라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위치를 딱 따져본다면은 그냥 아직까지는 이 파란 색깔 박스권이라고 하죠. 이 밴드 안에서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최근에 올라온 자리가 뭐 지금 종가상으로 마무리가 된 게 2648포인트인데요. 이 자리에서부터는 이제 여기서 뚫고 올라가게 되면 지난번에 올라가지 못했던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가 요렇게 이렇게 해서 보면은 동그라미 자리들이 지금 뚫고 올라가지를 못했죠. 이런 자리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저항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자리를 만약에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뭔가 돌파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위로 추가 상승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뚫지 못하면 결국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뚫는가 뚫지 않는가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통계적으로 본다면은 이제는 꼬리 없는 양봉이라고 합니다. 윗꼬리가 없죠. 지금 보면은 양봉인데 위에 꼬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가까지 막 밀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날은 어떻죠? 목요일은 아래 꼬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봉인데 아래쪽으로 내려간 꼬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간 꼬리가 없고 위로 올라간 꼬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꼬리 없는 양봉, 꼬리 없는 음봉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아래 꼬리가 있다고 해서 양봉의 아래 꼬리는 상관없습니다. 윗꼬리가 없는 걸 이야기는 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조정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꼬리 없는 음봉이 나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꼬리 없는 양봉이 나오면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가능성들을 다 둘째 치더라도 흐름상으로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PBR 관련주들을 조금 이렇게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기업 부양책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마도 크게 밀리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역시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들이 산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사서 여기까지 끌어올린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뚫으려고 그런 거 아닐까라고 우리가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주말 동안에 그리고 다음 주에 이렇다 할 만한 악재가 없다면은 아마 흐름상 약간 주춤한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아마 2700을 넘어서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뭐 지수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겠지만 소외당한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계실 겁니다. 아니 지수는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 종목 진짜 안 가요. 내 종목은 올라올 기미가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이 아마 조금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게 지수 따라 움직이는 그런 장세는 아니고요. 개별 종목 장세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드리고 있죠. 종목들이 각종 테마를 가지고 주가가 급등락을 하고 있는 장세다 보니까 사실 이런 장세에서 우리가 뭐 지수가 올라가니까 내 종목에 뭐 베팅을 해놓고 추가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수는 지수대로 가고 내 종목은 내 종목대로 가는 그런 시장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주에도 돈이 많이 몰려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뭐 초전도체 관련주들 막 급등 나왔다가 급락했다가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역시나 동전주들. 동전주라고 하면은 1,000원이 안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막 500원, 300원, 600원 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로 역시나 또 수급이 또 쏠려 들어가게 되고 돈이 막 쏠려 들어가게 되면서 급등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닌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상한 급등주, 묻지마 급등주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간 기업들이 더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형태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개별 종목 장세, 내 종목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옳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상황에 내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가? 아닌 기업인가를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종목이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반등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추가 매수 안 했는데 올라왔는데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거 판단하기 전에 전화를 한번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뭔가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올라왔을 때 또는 바닥일 때 전화를 하셔야지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또는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라라는 전략을 짜드릴 수 있는 거지 이미 지나간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또 돌려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가기 전에 전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것은 뭔가를 행동하기 전에 여러분들보다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과 상담을 통해서 좋은 전략을 짜서 가시는 것이 좋다.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강연 여러분들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방송 끝나고 제가 청주로 갈 거예요. 청주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서울인데 청주까지 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주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지하 1층 창조실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또 내일은 또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안양으로 갈 겁니다. 안양도 되게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요. 안양 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을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싶은데요. 오늘 상담 전화를 한번 받아보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고요. 네, 2733번에 네. 비중 50%입니다. 엄청 싫으셨네요. 제가 그 소액으로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금 비중이 50% 있습니다. 이 한 종목으로 그냥 끝내버리겠다. 예. 좋은 자세입니다. 일단 소액으로 연습하는 거 너무 좋은 자세고요. 그리고 종목 수가 많지 않은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많으면 우리가 돈이 많이 벌릴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한 종목으로 올바르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고 이렇게 돈을 번 사람 중에는 유명한 사람이 워렌 버핏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종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도 한 수조 원 있으면 종목 한 여러 개 나누지 않을까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니까는 종목을 뭐 포트폴리오에 안 넣고 한 바구니 안 넣고 여러 개를 나눈 거지 처음에 돈 벌 때는 전부 다 종목 수가 5개도 안 돼요. 한 2개, 뭐 1개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너무 좋은 자세로 하고 계시고 일단 추가 매수할 자금이 50%가 빠져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50%를 매수하시는 것 자체가 약간 리스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내 계좌 전체 비중에서 50%가 이미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 시청자님한테 어떠냐면은 저는 추가 매수의 기준을 이렇게 잡아요. 내가 매수한 금액만큼 사야 된다고 기준을 잡거든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은 추가 매수를 만약에 언젠가 해야 된다면 얘가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50% 빼놓은 건 정말 훌륭한 자세인데 네. 추가 매수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또 빠지면 어떡하죠? 예, 약간 제가 그래서 공격적으로 한번 투자를 지금 비중을 한번 실어볼까? 아니에요. 공격적으로는 언제 공격적으로 해야 되냐면요.
예. 예상치 못한 위기로 갑자기 폭락이 왔을 때 공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은 가만히 평온한 자세인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예. 평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로 따진다면은 어떤 우리가 좋아하는 여성분이 있는데 그분이 막 가만히 있는데 내가 뭐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호감도 없는데 갑자기 야, 나 공격적으로 나한테 고백해야겠다. 사귀자. 야, 나랑 결혼하자. 이래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아, 예, 맞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뭐 상대방이 뭐 약간 힘들거나 뭔가 뭐 나에게 좀 의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갑자기 기회가 와서 상황이 생긴다면 어때요? 그때 슬며시 어깨를 빌려주면서 약간 이렇게 조금 우리가 대시를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기회인 거래요. 그러니까 주식도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린다라는 것을 그런 가격 기회가 와야 되는데 얘는 2,700원에서 원래 머물고 있던 자리인데 여기서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빠진다거나 어떤 경제 위기 또는 어떤 뭐 전쟁 리스크 또는 북한의 도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얘랑은 상관없이 지수가 빠져내려갈 때 얘도 주가가 같이 내려갈 텐데 그러면 얘는 기업의 가치랑 상관없이 주가가 내려간 거니까 그냥 박앤세일인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는 비중을 한 100%까지 늘리는 것이 좋은데 100%까지 늘리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중을 좀 줄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를 너무 과하게 해버려야 되는 건데 그 과하게 했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는 어떤 마인드가 될 것인가가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이제 100%다 사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또 문제가 돼서 밖에 있는 돈을 자꾸 또 끌어와가지고 또 추가 매수하고 끌어와서 추가 매수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내 계좌 내에서 마무리 짓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첫 매수한 거 처음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1차 매수는 한 30%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다음번에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30%가 있고 그렇게 했는데도 주가가 떨어지면은 마지막 보루를 이제 40%가 한 번에 때려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조금 안전하지 않나. 그러니까 3차 매수까지 조금은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아, 알겠습니다, 멘토님. 네, 그래서 지금 자리를 정말 매수 잘하셨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뭐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게 된다면 저는 한 2,100원이나 2,000원대 지난 저점이거든요. 예. 네,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기까지 아마 기회가 안 올 수 있는 게 이 기업도 이제 스마트 스마트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막 엮여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네. 이런 테마들이 지금은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자동차 부품이라던가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쪽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보고 우리가 리스크를 다 갖다 버리고 그냥 몰빵하기에는 너무 도박이다.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을 추천하고 선호하고 안내해드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지금은 1차 매수 잘하셨고 비중 조금만 한 30%까지만 줄이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그 상태에서 올라가면 수익을 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큰 수익은 아니지만 확실하고 안전한 수익이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멘토님. 그래서 지금 이건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잘 사셨고 튀어 올라오게 되면은 얘는 3,500원까지가 지금 올라올 때 저항선이죠. 그죠? 그래서 예. 3,500원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매도한다 생각하고 올라올 때 저기서 매도하시면서 분할 매도입니다. 저기서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또 떨어지면 팔았던 만큼 또 사는 거예요. 어디서 냐면은 지금 매수했던 가격에서. 이해가 되셨어요? 알겠습니다, 멘토님. 네, 그렇게 샀다 팔았다 하다가 3,500원 절반 팔았는데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4,500원까지 가져가면 되니까 나머지로 그렇게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네, 멘토입니다. 멘토님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네. 궁금하세요? 네, KG 모빌리티고요. 네, 네, 9,300원에 30%입니다. 9,300원에 30%요. 예. 아, 그렇군요. 예. KG 모빌리티죠. 예, KG 모빌리티요. 이 쌍용차였던. 네, 예, 맞습니다. 네. 왜 샀죠? 예? 왜 예, 사셨죠 이거를? 철없이 샀습니다. 뭐라고요? 철 모를 때 샀습니다. 아, 철 좀 드셨어요 이제는? 예, 좀 들었습니다. 나도 들었어요. 예. 그렇군요. 예. 자기 입으로 철 들었다는 사람 치고 철 든 사람이 별로 없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들었다고 하니까 믿어보도록 그래도 조금은, 하겠습니다. 예. 일단 네. 뭐 KG 모빌리티라고 하는 이 기업이 좋냐 나쁘냐라고 했을 때는 좋아졌죠. 이제 KG에서 인수를 하면서 확실히 좋아지긴 했어요. 쌍용차도 사실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우리 쌍용차도 보면 차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포츠 뭐라고 하죠? 약간 SUV인데 스포츠 SUV라고 합니까? 뭐 그런 네. 지프차 같은 거 이런 것들 되게 잘 만드는 그쪽으로 우리가 정평이 나 있다 보니까 뭐 렉스턴부터 해가지고 코란도 이런 시스템들 보면은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죠. 저희 취향은 안 맞지만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네. 보면은 이제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저는 보장이 될 거다 생각이 들고 이번에 나오고 있는 차들도 되게 다 이쁘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나름 괜찮게 네네. 생기고 디자인도 잘 나오고 또 역시나 판매량이라든가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네. 기업이 이제 운영하는 측면에서 있어가지고 적자가 좀 많이 났던 거고 이게 이제는 KG에서 인수하게 되면서 좀 변화가 생겨 나가고 있는 과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흑자로 이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본다면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현대기아 빼고 난 다음에는 쌍용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KG 모빌리티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KG라는 그룹이요. 돈이 진짜로 많아요. 현금이 진짜로 많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이 인수했다면 그리고 KG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접목을 시킨다면은 스마트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들도 분명히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KG 쪽도 이제는 뭐 건설이라든가 인프라 이런 쪽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쌍용 기술을 가져가서 차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면 또 매출 증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KG에서 인수한 건 정말 잘 된 일이에요. 이 기업에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사실 네. 이 종목이 그렇게 인수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바로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뭐 몇 년이 흐른다면 정말 좋은 기업이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몇 년을 네. 가져갈 수 있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왜 샀냐라고 질문 드린 게 그런 거예요. 장기 네. 투자 계획이 있다면 정말 좋은 기업인데 네. 장기 투자 계획이 없다면 좀 깝깝하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저도 좀 깝깝해서 연락 한번 드려요. 네, 맞아요. 장기 투자 계획이 없으면 이건 좀 깝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7,600원, 500원 이 자리에서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횡보를 하고 있는데 네. 주식 시장에서 불변의 법칙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급락을 하면은 급등이 나와요. 네. 정말 재밌는 게 급락과 급등은 친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네네. 타이밍이 빨리 같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조금 이렇게 늦게 오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 이렇게 내려갔다가 횡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급락 이후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슈팅 나올 때 바로 팔고 나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난 상담자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저점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7,500원짜리가 혹여나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겁은 먹지 마시고 네네.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좀 해볼게요. 추가 매수 자금 있어요? 네네, 괜찮아요. 있으시면은 제 네. 생각엔 이거 아마 6,000원에 가깝게 내려가면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나쁜 기업은 아니고 좋은 기업이고 그리고 좋은 상황에 이제 놓여진 거니까 6,000원이나 5,000원까지 혹여나 내려가게 된다면 비중을 좀 네. 늘리셔가지고 매수가를 한번 낮춰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음 상승 때 탈출할 수 있고요. 요 종목은 올라오게 되면 10,000원 이상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목표가는 여기서 네. 올라가도 10,000원, 5,000원에서 올라가도 10,0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네. 올라가는 게 수익률이 크겠어요? 밑에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수익률이 크겠어요? 내려가야지. 맞아요. 내려가야 네.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추고 수익률을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려가는 거 겁먹지 마시고 이거는 내려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수익 낼 수 있는 기업이니까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올라올 때 10,000원까지 가져가신다 생각하면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도 그 뭐 약수익 정도로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대신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걸 팔고 난 다음에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걸 장기로 한번 가져가 볼까?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 짓고 나중에 언젠가 또 타이밍이 되면 다시 잡아볼까? 이거는 스스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 튀어오르기 전에 전화 주신다면 제가 상담을 해서 전략을 짜드리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2-2638-3985번으로 전화를 지금 계속해서 주시면 저희가 1부, 2부에서 2시간 동안 상담해 드릴 거니까요. 많이들 상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 풀어가 볼 텐데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태경산업이요. 태경 산업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6,330원에 10%요. 6,330원에 10%. 네,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하도 올라가지도 않고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여기 조금 남기고 그냥 팔아버릴까 그런 생각도 자꾸 들긴 하는데 너무 괜찮은 적이라서요. 주식 같아서 종목 같아서. 네. 맞아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도 괜찮고 뭐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업은 잘 잡으셨고 기업은 괜찮은 기업을 잡으셨고 가격도 좋은데 네. 이제 그거예요.
너무 코앞만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네.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요. 뭐냐면 못 기다려서 그렇거든요. 제가 좀 그렇긴 해요. 조금 그러니까 오르면 확실하게 팔고 뭐라고요? 조금 오르기만 팔고 네, 싶어서. 그런 자세가 지금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비유를 하자면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요. 낚시라던가 약간 농사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낚시도 계속 넣었다 뺐다 하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넣었는데 뭔가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빼버리고, 움직이는 것 같아 빼버리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빼버리고, 움직이는 것 같은 거 빼버리고 이러면 안 잡혀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낚시도 진득하게 보면은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왔을 때 미끼를 확실하게 물고 갈 때 입에 딱 걸렸을 때 당겨줘야지 우리가 이거 걸렸다 해가지고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물고기가 바늘에 있는 그 미끼를 입으로 툭툭 건드렸는데도 찌는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빼버리면은 잡을 수가 없겠죠. 농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뭔가 수확할 수 있는 시기가 딱 되어야지 우리가 수확을 하는 건데 그 전에 싹이 나니까 이걸 지금 뽑아버릴까? 아이고 싹이 죽네 뽑아버릴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 수확이라는 건 절대 올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산 자리에서부터 어떠한 시세가 나왔을 때 우리는 매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지금 시세가 나온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냥. 네. 0.1%, 0.5%, 1%, 2%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뭔가 시세가 앞쪽을 보세요. 앞쪽을. 잘 보시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실하게 다를 겁니다. 지금 시청자님이 아이고 얘가 지금 뭐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갔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해갖고 막 정신이 사나워서 팔까 살까 싶습니다 하는 이 자리와 동그라미 친 자리와 앞쪽에 이렇게 급등 나와갖고 막 시세 막 나와가지고 위로 막 치고 날아가는 자리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확 치고 나가는 걸 기다려 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저런 식으로 확 치고 나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아유 내가 지금 팔까요 살까요 이런 자세가 내가 수익이 안 나게 만드는 자세예요. 일단은 그런 자세가 왜 만들어졌냐면 하도 많이 뒤어서 그래요. 이렇게 있다가 밑으로 푹 빠지고 그죠? 네, 이러다가 멘토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저 불주댕이나 뭐 이런 방송에서 네. 박스넷에 제발 와가지고 좀 저기 좀 하라고 문의 좀 하라고. 네 맞아요. 상담을 이렇게 하셔야지 배울 수 있는 거고 맞아요. 훨씬 나을 건데 맞아요. 그렇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그 한번 자세를 해보려고.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배운다라는 것이 막 기업 분석을 배우고 차트를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인드를 배워야 돼요. 주식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매수하는 방법, 매도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는 것이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하는 방법과 매도하는 방법보다는 기다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일단 기업은 잘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 자체가 뭐 지금 나쁜 기업은 아니고 실적도 매출도 전부 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PBR 낮은 기업들이 뭐 이렇게 급등 나오거나 시세 내는 거 많이 보셨죠, 그죠? 네네. 태경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PBR이 1이 안 돼요. 0.6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보다도 시가총액이 한 0.6, 60%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싼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돈까지 잘 버니까는 금상첨화죠. 네, 자산만 그래서 많으면 문제인데 자산 많은 걸로 돈도 잘 벌고 있으니까 얘는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기업 자체가 뭐 이렇게 LED라든지 조명 이런 것들도 하고 있지만은 뭐 이런 휴게소 산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쪽으로도 엮여 있어가지고 사실 지금 이제 4월 총선 전에 뭔가 정책적인 이야기로도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이 자리에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좋고 비중도 10%면 딱 적당하고 너무 좋고요. 가지고만 간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시세가 나올 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세가 나오기도 전에 움직이는 이 약간 바람 부는 이 조그마한 바람들에 움직여가지고 내가 팔아버리면 저 시세는 절대 못 먹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은 멘토님 네. 한 저기 121선 이상에서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제 차트 한번 보실게요. 네. TV 보시면은 제 차트에 이평선 있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제 차트에 뭐 이평선이나 뭐 선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저한테 뭐 한다 물어봐요. 저 안 보는데 그런 걸. 그 보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저는 이평선을 평생을 안 봤는데 무슨 그 이평선 120, 이 121선 어디 있는데 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뭐 저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걸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평선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평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자전거를 우리가 보면은 자전거도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는데 두발 자전거 타기가 좀 힘들면 뭐가 붙어지냐면 보조바퀴가 달리잖아요. 그죠? 네네. 우리 어릴 때 4발 자전거 보셨죠? 2발 자전거 옆에 이렇게 보조로 달아놓는 거. 네. 그거 좀 타는 게 이제 익숙해지면은 균형 잡는 게 좀 익숙해지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보조바퀴를 떼요. 그죠?
네, 그렇죠. 맞아요. 저는 그 뗀 거예요. 저는 이제 주지표만 봐도 잘 보거든요, 차트를. 그러니까 뭐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이 보조지표를 써요. 가격과 이 거래량의 상관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것만으로 온전히 차트를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보조지표를 쓰는데 그 보조지표 쓴다고 해갖고 나쁜 건 아니에요. 더 편리하게 차트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안 봐요. 그래서 121선을 맹신하시기보다는 지금 이 산 자리가 너무 좋은 가격이고, 그리고 차트상으로 얘는 지금 저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게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21번보다 좀 더 중요한 게 6,000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000원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5,500원 자리가 지금 다음 지지 라인으로 보여지니까 저기가 이제 추가 매수 라인이 되겠죠. 좋은 기업이니까 빠지는 게 두려운 건 아니에요. 내려갔을 때 더 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5,500원까지 밀리면 더 사버리는 거고 121선이 아니라 6,000원 지지를 확인하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우리 새내 이거 주사 바늘이요. 네. 여보세요. 네, 지금 뭐 딴 분하고 통화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대화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랑 좀 이야기할게요.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BH BH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1,500원에 10%요. 21,500원에 10%요. 예. 일단 BH 그래요. 지금 일단 상황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이요. 예. 뭐 회사가 나쁘냐라고 했을 때 회사 좋아요. 진짜 좋은 회사예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이 회사도 보시면은 코로나 전에 한 900억 벌던 회사가 코로나 때 300억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영업이익이 1,300억대까지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영업이익이 많이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코로나 전에 900억이었으니까 1,300억이면 약 한 50% 정도의 성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코로나 전과 지금의 주가의 변화 차이는 딱히 없는 상태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얘가 2016년에 너무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과한 급등을 해버리고 나니까 여기서 지금 다시 힘을 모아서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물량이 다 매도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빠지게 될 건지가 놓여져 있는 약간 생사의 갈림길이 놓여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생사의 갈림길이 놓여진 상태에서 위쪽으로 올라가 준다면은 다시 신고가를 쓰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범위가 지금은 한 32,000까지 올라가야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얘는 지금 아래쪽 추세가 무너지게 되면은 밀리면은 이거 큰일 나겠는데 싶은 자리가 지금 자리예요. 최근 자리가 아래쪽의 추세가 밀릴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그래도 올라온 상태에서도 우상향하고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보시면은 약간씩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거기까지 도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무너질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려가지고 제가 좀 위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얘는 손대지 마세요. 이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거 절대 할 필요가 없고요. 손절도 지금은 당장은 할 필요가 없는 게 만약 하나 여기가 무너진다고 하면은 한 15,000원대라든지 저기도 무너진다면 더 아래까지 내려갈 수는 있는데 아마 15,000원에서 한번 브레이크가 딱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저기서 반등이 나올 때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손절하신다 하더라도 지금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갔다가 반등 나올 때 손절하는 게 좋고요. 만약 여기가 지지가 되어준다면은 이제 BH 같은 경우도 뭐 폴더블 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기판 쪽으로 엮여 있기도 하고 가전제품용 이런 OLED용 이런 쪽은 뭐 반도체 쪽으로도 엮여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막 시세를 내고 있을 때 약간 분위기만 타준다면은 뭐 엄청난 상승은 아니더라도 한 25,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분위기 타나 안 타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안 타서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손절 고민을 한번 해보자. 아까 말한 것처럼 손절을 내려간다고 해서 지금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갔다가 반등 나올 때 반등 때 손절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 17,000원 유지가 된다면 아마 본전까지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럼 빠르게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종목 잘못 잡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빠르게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M. XM이고요. 매수가는 비중. SM이요. 예, SM. SM. 10만 천 원입니다. 10만 1,000원에 비중은 5%입니다. 비중 5%요. 제가 보고 싶으면 추가 매수하고 네. 앞으로 전망하고 상반기까지 목표가 어디까지 정해놓고 가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 전화 드렸습니다. 추가하면서 안 되고 전망 모르겠고 상반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 예, 그런 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거의 뭐 점집 갔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들은 점집처럼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떨 것입니다. 아우 내가 지금 신내림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뭐 전망이 어떨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가들 입장에서 모른다고 하면은 자존심 상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모른다고 해버리면은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막 솔직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해버리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전망이 앞으로 어떨 거고요, 뭐 컨텐츠가 어떨 거고, 엔터주가 어떨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해줄 겁니다, 아마. 그걸 듣고 우리가 위안을 받고 있는 거지 아무짝에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S맨이 지금 이제 대주주가 카카오가 됐어요. 그죠? 네. 그럼 카카오한테 가가지고 카카오 회장한테 가서 앞으로 SM이 어떨까요?라고 물어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여기 회사 대표님이 지금 장철혁 씨거든요. 장철혁 대표님한테 가가지고 이 기업 올해 어떨 것 같습니까? 전망이 어떻습니까?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올해는 저 매출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상반기 어떨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대표가. 그 사람도 대표도 못 맞췄겠죠. 맞추는 걸 내가 어떻게 네. 맞춥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이 기업이 뭐 상반기가 어떤지 저떤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주식이 너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어렵게 주식을 하고 있다는 게 아예 맞출 수가 없는 문제를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거 포기합시다. 그걸 몰라도 돼요. 그런 거.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SM이 뭐 하는 기업이에요? 엔터주니까. 엔터주입니다. 그럼 엔터주라는 거 알면 됐어요. 그냥. 그러면 엔터주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까? 괜찮겠죠. 그죠? 우리나라 지금 K-팝이라든가 K 컨텐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계로 뻗쳐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괜찮겠죠. 그러면 괜찮은 기업인데 내가 산 가격에서는 괜찮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좋냐 안 좋냐가 아니라 내가 산 가격에서 괜찮냐라는 거죠. 아무리 지가 괜찮아봤자 내가 산 가격이 비싸면은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제가 늘 말하는 게 기업 고민하지 마라, 기업 분석하지 마라, 기업이 어떠니 전망 보지 마라, 그냥 가격만 제발 좀 보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는 돈만 벌면 돼요. 이 기업이랑 평생 갈 것도 아니고 돈만 벌면 되는 거고 잠깐 스쳐가는 인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냥 가격 전략을 잘 짜는 게 맞는데 추가 매수는 왜 안 됐냐라고 했냐면은 아직까지 가격 전략을 짤 정도로 추가 매수할 정도의 자리라든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가격도 아니에요. 이게 SM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갔던 이유가 아무래도 뭐 에스파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뭐 그룹들이 뭐 K 컨텐츠가 K-팝이 전 세계적으로 막 뻗쳐 나가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거기다가 카카오니 넷마블이니 카카오니 네이버니 해서 막 인수 안에 만에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슈로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올라온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올라왔다고요? 그냥 단순 이슈 때문에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한번 볼게요. 지금 영업이익을 한번 보십니다.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는가 하면은 한 코로나 전에 한 400억 벌던 회사가 지금 이제 한 900억에서 1100억 정도로 올라왔으니까 한 2배 내지 한 2.5배 정도 올라왔어요. 그럼 주가는 어떻냐라고 하면은 주가는 2018년에 비해서 지금 거의 한 3배 정도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올라간 영업이익에 대비해서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카카오 인수네 만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거품이 지금은 싹 거쳐지고 있어요. 우리가 맥주를 잔에 따르면은 밑에 진짜 마셔야 되는 맥주 물이 조금 있으면 맥주가 있으면 거품도 그 위에 쭉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잘 따랐으면 맥주밖에 없을 텐데 지금 잘 못 따라가지고 거품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품 빠질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그 다음에 따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은 카카오 인수네 만에하는 그 거품 때문에 급등이 나오고 그 거품 빠지고 난 다음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잡아가지고 전망을 물어보니 제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죠. 전망 문제가 아닌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10만 산 사람이 무슨 전망을 물어봐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전망이 아니라 이 거품이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인 건데 올라는 갈 수 있을 겁니다. 대신에 거품이 빠져야 돼요. 그럼 어디까지 빠져야 거품이 빠졌다라고 볼 건가? 그건 이제 시장이 판단해 줄 문제라서 제가 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차트상으로는 한 6만 원에서 7만 원이 유력한 후보지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네. 그럼 6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저기서 더 이상 안 내려갈 때 우리가 그때 뭐 해야 돼요? 아, 거품 다 빠졌네. 그럼 이제 그때서야 추가 매수 한번 해볼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그럴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망은 좋은 기업인데 내가 비싸게 샀기 때문에 전망 보고 기업을 생각하려고 하면 추가 매수도 이상한 데서 해버리게 되고 기다리지 말아야 될 곳에서 막 기다리기도 해요. 그래서 전망은 좋은 기업인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6만 원, 7만 원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걸 보고 그냥 내려가게 냅두세요. 지금 거품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신경 쓰실 시간에 다른 종목을 신경 쓰시고 계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잠시 상담을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 고지를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준비가 되어 있죠. 저는 청주로 갈 겁니다. 이번 주 오늘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청주에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청주 기업진흥원입니다. 저기로 오셔가지고 많이들 참여하셔서 오프라인 강연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안양으로 갑니다. 안양 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계속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1부에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2부에서 전화 계속 받고 상담도 진행해 드리니까요. 02-2638-3985번으로 전화를 지금 바로 주시고 더 늦기 전에 빨리 전화 주셔야지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많이 해결해 가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 지금 쌓여 있으니까요. 저희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네,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DB 하이텍. DB하이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67,000원에 20%. 67,000원에 20%요? 네. 야, 이거가 좀 어렵네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기업도 있고 안 올라가는 기업도 있고 굉장히 들쭉날쭉 하잖아요, 지금. 그죠? 네네. 요즘에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고점에서 지금 보면은 보통 이렇게 고점에서 멈춰 있으면은 안 가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치고 나가는 경우가 생겼고 거기다가 요즘에 SK 하이닉스도 보면은 전고점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도 보면은 이게 15만 원대까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또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얘가 지금 이거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 생각 한번 해보게 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회사가 과거에 지난 15만 원까지 올라왔던 시기를 생각 한번 해보면 이 회사가 한 그래도 영업이익이 막 12조, 뭐 20조 이랬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막 조 단위로 10조, 20조 이렇게 벌었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지금 보면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뭐 흑자로 조금 돌아서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적자가 나는데 영업이익이 없는데 돈을 못 버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온다고? 야, 이거는 지금 기업의 가치를 보고 올라온 게 아니구나. 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가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점이다, 아니다에 대한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거를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때, 야, 이게 DB하이텍이 있잖아. 이 6,000원짜리가 지금 6만 원까지 10배나 올라왔어. 근데도 SK하이닉스를 보니까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보니까 더 갈 수 있으니까 이거 싼 거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뭐 어떻게 그게 싸냐? 6,000원짜리가 6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그리고 이거 돈을 번 걸 봐봐. 회사가 1,000억 벌던 거를 지금 이제 2,000억 벌잖아. 그럼 영업이익은 이제 2배밖에 안 올라갔는데 어떻게 주가가 10배나 올라가야 되니? 이건 너무 비싸다라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네. 그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싸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안 살 것이고 들고 있는 사람들도 비싼 건가 하면서 파는 사람이 있고 내려가다 보니까 아니라니까 싸다니까 하면서 사게 되고 그러니까 또 올라가다가 계속 그냥 들쭉날쭉 싸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어느 쪽이 이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한쪽으로 방향을 정하겠죠. 만약에 비싸다 쪽이 이기게 된다면 주가가 내려갈 것이고 야 이거는 싼 거 같은데 라는 쪽이 이기게 된다면 주가가 올라가면서 8만 원 뚫고 올라가겠죠. 그죠? 네네.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스권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아래쪽이 무너지면 도망가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 비싸다가 이겼구나 도망가자가 되는 거고 위쪽이 만약에 뚫려서 올라가게 된다면 싸다가 이겼네 그럼 계속 가겠다 가져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갈팡질팡한 자리에 사셨는데 그것도 시청자님 매수가는 6만 원 딱 중간이거든요. 그 아래쪽과 위쪽에.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가격에서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놓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거죠. 왜냐하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내려가고 있다는 말은 지금 이걸 싸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비싸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비싸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비싸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가 지난번에 비싸다고 생각할 때 어디쯤 내려가니까 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매수했냐면 48,000원쯤 내려가니까 아니라니까 싸다니까 하면서 사기 시작하니까 다시 또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번에도 만약에 싸다고 하는 쪽이 힘을 내려면은 48,000원 이 자리에서 뭐 해줘야 되냐면은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비싸지 않구나 다시 올라갈 수 있구나 하고 조금 더 기다려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지가 되어가지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본전까지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반도체 분위기가 살아 있으니까요. 네. 근데 만약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이제 그건 진짜로 좀 피곤하게 지기 시작을 하는데 손절하시기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가 4만 원이나 3만 5천 원까지 내려간다면 반도체 분위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 자리까지 내려간다면 아마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는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4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고 저기서 대기를 하는지 좀 지켜지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든지 간에 결론적으로는 빨리 팔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어정쩡한 자리에서 매매하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아예 저 아래쪽에 4만 원을 샀던지 아니면 이런 고점에서 논란이 있는 종목을 사지 말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1차적으로는 48,000원 지지가 되면 반등 나올 때 잘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4만 원에 가깝게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 반등 나올 때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그냥 기다리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대주산업 네. 1930원에 7%거든요. 1900. 30원에 7%. 30원에 7%요. 네네.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네요. 네네. 그렇군요. 일단 대주산업이 이게 지금 좀 뭐라 해야 될까? 올라가기가 나쁘진 않아요. 왜 나쁘지 않냐면 이 회사가 뭐 때문에 주가가 과거에 급등 나오는지는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그냥 내려와서 싸니까 사신 거죠, 그죠? 네, 내려 바닥두다 싶어서. 싸다고 싶어서 그죠? 네네. 저기 돼지 축산하는 데 가보면요, 돼지 이렇게 네네. 정육하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 돼지 발톱을 아마 이렇게 키로에 담아가지고 한 50원에 팔 거거든요. 네. 돼지 발톱을요. 근데 그거 사실 거예요, 싸다고? 안 사요. 싸다고 안 사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살면서 필요 없는 건 싸지만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식도 왜 싸다고 그냥 막 삽니까? 주식은 쌀 때 사는 게 맞긴 맞는데 싸지만 좋은 걸 사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싸졌을 때 사는 거지 그냥 싸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주산업이 그냥 가격이 떨어졌네. 이야, 차트 보니까 과거에 5,000원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2,000원까지고 막 1,000원까지니까 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절대로 싸다고 해서 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싼 걸 사는 게 맞는 거지, 싼데 좋은 걸 사는 게 맞는 거지, 싸다고 막 사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는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과거에 2022년에 이렇게 막 급등이 나오고 과거에 2020년도에 막 급등이 나오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이 기업이 이제 정치 테마로 엮여 있는 기업이에요. 네네. 정치 테마예요. 정치 테마. 정치 인물 테마거든요. 근데 그 정치 인물과 정책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주산업이 어디 있는 기업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대주산업이 이게 지금 소재지가 뭐 광진구, 천호대로 이렇게 있는데 요게 지금 공장인가 그게 아마 저기 충청도에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충청도에 뭐 저기 세종시 근처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뭐 행정 수도를 뭐 세종시로 이전하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예. 예, 그런 정책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왔어요. 그 아무 상관없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세종시로 옮기자라는 그런 정치 인물이 만약에 등장을 하거나 한다면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거는 지금 총선 앞에 두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한 번 정치 테마는 계속 정치 테마예요, 그냥. 그래서 대주산업이 이 회사가 뭐 저기 뭐냐 사료를 하고 있고 뭐 배합 사료 하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결국 이 기업은 뭐라고요? 정치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4월 총선 전에는 움직일 가능성이 분명 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4월 총선 전에 뭔가 슈팅이 나오거나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치 테마가 셀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거를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뭐 점을 보듯이 뭐 이거 셀 겁니다, 뭐 약할 겁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때 분위기를 보고 우리가 어디서 매도할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세다면 진짜 막 4, 5천 원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고 약하다면은 뭐 2,200원, 3,000원까지 올라가다가 밀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 그리고 중요한 건 정치 테마에 안 엮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엮이면 얘는 그냥 안 갑니다. 그걸 지금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맞아요. 정치 테마에 엮일지 안 엮일지를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네네. 이거는 그냥 기다려 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4월 총선까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들고 가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 다음번에 이런 거 정치 테마인지 아닌지도 좀 알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들고 가시다가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불확실한 도박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슈팅 나와서 튀어 나오게 된다면은 아마 2,000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 그냥 팔고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튀어 올라왔을 때 덜컥 팔아버리는 것보다 좋은 건요. 지금 아래쪽에 전화번호 나가죠, 그죠? 네. 전화 한번 하시고 팔아내거나 어떻게 할지 전략 짜는 게 좋아요. 네네. 네, 그렇게 전략을 짜 볼게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에로티백큐 28,000원에 60%입니다. 28,000원에 60% 많이 사셨네요. 네네네. 약간 공중에 떠가지고 뭐 이렇게 대롱대롱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많이 사실 의향이 있었던 건가요? 주가라는 게 이렇게 쭉 네.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주가라는 건 올라가면 내려가요. 이게 주식의 기본이에요. 그냥 아주 기본이에요. 기업이 아무리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건 상관없어요. 주가는 올라가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떨어지고 있는 과정일 뿐인 거지 얘가 지금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10,000원까지 내려가는 자리예요. 지가 좋든 안 좋든 상관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지금 요 자리가 매수하신 자리가 지지라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지지라인 무너뜨리면 정말 큰 하락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랭랑을 쳐야 돼요. 더 크게 빠지기 전에 우리가 중단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자리가 18,500원짜리가 될 것 같은데 그까지 내려갔을 때 손절하시게 되면 아마 손실이 13% 정도 손실인데 60% 사가지고 13% 손실이면 좀 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정쩡한 눌림목에서 비중을 많이 실는 게 좋지 않은 투자라고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 네. 물론 시청자님은 아니 기업이 좋아졌고 반도체고 뭐 배터리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영업이익도 좋아졌고 매출도 좋아졌고 뭐 진공펌프에 반도체 많이 들어가고 배터리 받는데도 필요하고 디스플레이 하는데 필요하니까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앞으로 좋을 거야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사신 거겠죠. 근데 네. 주식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라는 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중부터 줄이라는 의견을 드릴 겁니다. 지금 이게 박박스권이라고 해서 21,500원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21,500원이 되면 비중을 줄이시는 게 딱 좋아요. 그래서 저는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시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이거 30%만 해도 많아요, 이미. 그래서 저는 21,500원 올라오면은 절반 줄이시고 여기서 눌림목 형성하고 올라오게 되면 한 25,000원까지 반등이 나갈 수는 있는데 그때 수익을 내고 다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18,500원 무너지면 손절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지 마세요. 네. 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2부는 또 여러분들이 또 처음 보시는 분일 수도 있고 보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민 멘토님께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드릴 거니까요. 2부에도 계속 이어지니까 전화를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나고 청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